알레르기 결막염의 자기관리법, 셀프케어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기양육법.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람 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결막염 하면 결막이 어느 부위인가요? 결막은 눈동자 중간에 이 검은 부위, 그 검은 부위는 홍채고 위에 이제 이 각막이라는 렌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각막이고 주변에 흰자위 부위가 결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막의 특징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무리하거나 그러면 눈이 시뻘개집니다. 눈이 시뻘개지면서 심한 경우는 잘 터지기도 합니다. 코피처럼. 출혈이 잘 되는 경우, 밤새서 일하거나 눈의 모세혈관이 잘 충혈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약한 부위 혈관이 터져서 그 터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한 2, 3주 정도 지나야지 흡수가 된다든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터지면 저 안의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안의 혈관이 터지면 그건 이제 눈에 또 심각한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터질까요? 눈 출혈, 각막 출혈, 결막의 출혈. 출혈된 부위에 따라서 경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가 다 다르는데 전체적으로 터지면 간의 열로 많이 봅니다. 간의 열. 이 안쪽으로 터지면 심장열. 이 안쪽의 혈관이 문제가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 안쪽으로 가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눈곱 생기는 부위. 그런 경우는 심장열. 전체적으로 가렵다. 그러면 간의 열. 여기서 열이라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열. 간에 열이 난다. 간에 열이 있게 되면 간이 열이 있다. 우리가 몸에 열이 있다. 36.5도가 정상인데 37도, 38도 올라가면 몸에 열이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간의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지나치게 무리하게 해독할 일이 많이 생겼다. 간이 하는 주된 역할은 화학 공장 역할을 합니다. 해독하는 공장.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걸 받으면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됩니다. 스트레스의 종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우리가 먹는 안 받는 음식, 알러지 있는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계절성 알레르기, 이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 간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가운데 제일 독한 게 어떤 독소가 제일 독하냐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독합니다. 화가 나는 감정, 화가 나서 죽겠어요 그러면 심장이 아프겠습니까? 간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화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 화가 나서 어딘가 막 벽치고 싶고 어디가 화가 난다. 그러면 간땡이가 부어오릅니다. 화가 나서. 간에 울혈이라는 게 생깁니다. 간에 울혈이 생기기 전에 간의 기가 울체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간기울결. 간으로 가는, 간으로 소통되는 에너지를 기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울결, 뭉쳐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간으로 흐르는 기가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에 울혈, 피가 뭉쳐서 있는 증상이 생깁니다. 해독이 됐으면 간에서 이 소장에서 넘어온 깨끗한 피를 간에서 해독을 시켜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간에서 피가 몰려 있는 겁니다. 심장으로 피가 가지 않고 간에 울체된 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간땡이가 부어오릅니다. 그러면 간이 부어올라서 흉협고만 이렇게 간땡이가 부어오르면서 간에서 해독을 잘 못 시키게 되고 지방간이 되게 되고 간염이 생기게 되고 또 간경화, 우리 심근경색처럼 간으로 가는 혈관들이 탱탱 부으면서 간경화, 간이 땡땡하게 부어오르는 간경화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경화의 큰 원인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식물로 인한 이런 술 같은 독소로 인한 것보다
화병으로 인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하는 역할이 해독이 우리가 먹는 약물에 대한 해독, 또 음식물에 대한 해독, 육체적인 과로에 의한 해독, 또 정신적인 과로에 의한 해독,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뭐겠습니까? 외상, 우리가 타박, 추락, 교통사고 이런 걸 해가지고 어혈이 생기게 되면 신선하지 않은 피, 죽은 피가 생기게 되면 죽은 피를 또 해독시키는 것도 간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외상을 심하게 앓게 되면 간에 울, 혈, 간이 힘들어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서 간에 피가 뭉쳐있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심하거나 외상이 심하거나 그러면 간에서 혈을 피의 독소를 해독을 못 시켜서 어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모세혈관 가는 부위에 가서 맥혀서 어혈로 인해서 시신경 손상도 올 수 있고 눈에 가서 시력장애도 올 수 있고 또 백내장도 올 수 있고 녹내장도 올 수 있고 시력장애, 망막 쪽에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박리도 될 수 있고 또 시신경 손상, 위축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간에서 충분히 해독시키면 죽은 피가 해독이 잘 돼서 생피가 될 텐데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죽은 피로 됩니다. 생피로 출혈되어 있는 피를 바깥에서 결막에서 출혈된 피는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괜찮지만 저 안에서 터지는 피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 혈관을 가서 뭉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죽은 피, 어혈, 사혈, 순환이 안 되는 피로서 모세혈관 가서 맥히면 눈 중풍이라는 원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막이 자꾸 터져서 박해혈관이 터져요. 그런 경우는 속에서도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출혈돼서 어떻게 출혈을 그치게 할까? 뭐 출혈 그치는 약 주세요. 이것도 약도 중요하지만 저 안에 터질 수 있으니까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스트레스 받는 걸 피하고 휴식을 좀 더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은 건조하면 혈관이 더 약하고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촉촉하게 먹고 물을 자주 먹고 촉촉하게 해주고 출혈될 때 가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연근, 연뿌리를 우유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수시로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눈이 건조할 때는 당근에다가 사과를 같이 갈아서 우유랑 같이 먹는 게 좋고 속이 쓰리거나 어디가 자꾸 가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양배추나 익힌 감자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주스 내서 먹는 것들이 좋습니다. 결막염의 큰 원인이 이 안구건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결막염의 종류가 통년성, 1년 내내 눈이 결막염이 잘 생기는 경우,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경우, 또 환절기 때, 봄, 가을 환절기 때 생기는 경우,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비염을 동반하면서 눈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 비염도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그럽니다. 알레르기. 그러면서 이게 코에서 눈이 서로 통해 있으니까 구멍이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염을 오래 앓으면 눈병도 쉽게 앓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염증이 이렇게 해서 코로 가고 그에도 축농증이 심해지면 머리까지 가게 됩니다. 머리까지 가서 머리가 맑지 않고 머리 쪽에 농이 차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가장 관리는 좋은 관리법은 물을 자주 먹는 것, 그리고 면역이 약할수록 따뜻한 물을 먹는 것. 그런데 증상이 발생돼서 눈이 가렵고 눈 흰자위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꺼풀도 붓고 눈 흰자위 결막도 부풀어 올라가지고 안구 돌출이 아닙니다. 눈꺼풀이 눈 흰자위가 부은 겁니다. 붓고 가렵고 또 충혈되고 따갑고 아프고 어린아이가 눈 흰자위가 막 크게 부어갖고 왔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스테로이드나 시스타민제를 많이 가렵고 그러면 시스타민제를 쓰게 되고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제나 시스타민제는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기 힘듭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백내장, 안압 상승, 녹내장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해서 망막 중심부가 물이 차는
중성 망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이 눈병을 자주 앓고 또 어른이라도 눈병을 자주 앓다 보면 시력도 많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는 자가면역, 면역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항상 피를 맑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녹즙 야채를 자주 먹고 콩나물, 미나리, 버섯 종류 피를 맑게 하는 걸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피해야 될 건 홍삼이나 꿀이나 녹용이나 생강, 마늘, 파, 겨자 이런 맵고 자극적인 거, 당연히 술, 담배, 특히 담배라는 타르라는 성분이 나쁜 게 아니라 담배가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건조하고 뜨거운 성질입니다. 건조하고 내가 막 가려워가지고 막 여기 눈이 붓고 막 열나고 그러는데 담배 피게 되면 건조하고 더 열나서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가렵고 붓고 그럴 때는 따뜻한 찜질이 좋겠습니까? 찬 찜질이 좋겠습니까?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독소가 있는 피가 혈관이 더 늘어났으니까 여기 눈 전체로 더 퍼져가고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찜질을 해야지 혈관이 수축되면서 독소가 퍼지질 않게 됩니다. 막 어디가 가려워요, 막 가려워 죽겠어요.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도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찬물을 먹고 찜질도 차갑게 해야지 혈관이 수축돼서 독소가 퍼지질 않습니다. 따뜻한 물 먹으면 혈관이 확장돼서 독소가 더 퍼지니까 더 가렵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킬 거냐, 혈관을 확장시킬 거냐. 그래서 많이 가렵고 아프다 그러면 차갑게, 물도 차갑게 먹고 안구건조나 안검염이나 여기 피지선에 떡이 졌어요. 눈 다래끼로 여기 말범샘에서 기름이 엉겼어요. 기름이 엉겼으면 따뜻한 찜질 해야 되겠습니까? 차가운 찜질 해야 되겠습니까? 눈 다래끼가 생겨서 여기가 뾰족지가 않았어요. 여기다가 차가운 찜질을 하면 기름이 더 엉깁니다. 기름샘에서 기름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자꾸 여기가 맥히는데 기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다 차가운 찜질을 그냥 차갑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기름이 더 엉겨서 콩다리끼가 더 커지고 기름이 안 나오니까 건조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건조증의 큰 원인은 수분 부족이 35%, 마이봄샘, 위아래 기름샘에서 피지선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것, 또 기름의 성질이 안 좋은 것, 기름이 부족한 것이 60%입니다. 안구건조, 눈다래끼, 안검염, 이 눈꺼풀의 이상은 따뜻한 찜질을 해서 기름샘이 잘 분비가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